안녕하세요. 실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은 XSLT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XSLT는 뭐냐면 XML 문서를 다른 형태의 문서로 변환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XSLT입니다. 자, 그럼 XSLT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XSLT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SLT란 Extensible Style Sheet Language Transformation이라 그래서 XML 문서를 가지고 다른 형태의 문서로 변환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XSLT입니다. 가령 XML 문서를 가지고 HTML 문서로 만든다든가 혹은 WML 문서로 만든다든가 혹은 또 다른 XML 문서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다른 형태의 문서로 변환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XSLT예요. 그래서 우린 이번 장에서 XSLT를 가지고 XML 문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XSLT는 원래 XSL이라는 기술의 일부분입니다. 자, 원래는 XSL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XSL은 Extensible Style Sheet Language의 약자인데 이 XSL은 크게 XSLT와 XSLF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XSLT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XML 문서를 다른 형태의 문서로 변환하기 위한 언어를 XSLT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사실 XSLT의 구조를 따져보면 XML 문서가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트리 형태의 구조를 다른 형태의 트리 구조로 바꾸는 게 바로 XSLT예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XSLT를 돔과 많이 이렇게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돔은 XML 문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적인 API를 이용해서 XML 프로그래밍을 위한 거고 XSLT는 단순히 표현을 위한 언어예요. 표현을 위해서 XML 문서의 구조를 다른 형태의 트리 구조로 만들기 위한 언어가 바로 XSLT입니다. 자, 그럼 XSLF5는 뭐냐? XSLF5는 포매팅 랭귀지예요. 그래서 XSLT를 거쳐서 만들어진 또 다른 트리 구조 문서를 가지고 PDF 파일을 만든다든가 워드 파일을 만든다든가 혹은 한글 파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서를 만드는 언어가 바로 XSLF5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XSL은 XSLT와 XSLF5로 나눠집니다. XSLT는 XML 문서를 다른 형태의 트리 구조를 가진 문서로 변환하기 위한 언어가 XSLT고 XSLF5는 그 변환된 트리 구조를 가지고 PDF와 같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언어가 바로 XSLF5예요. 자, 그럼 우린 이번 장에서는 이제 XSLT만 다룰 거예요. 사실 XSLF5는 물론 스펙이 정해지긴 했지만 XSLF5를 지원하는 툴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툴들이 현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SLF5는 이 책에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이제 XSLT만 다룰 건데 우리가 이번 장에서 XSLT를 가지고 주로 해볼 내용은 뭐냐면 XML 문서를 HTML 문서로 변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XML은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HTML 또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태그를 사용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ML 문서를 HTML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하면 된다? XSLT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XSLT의 동작 방식을 한번 알아보죠. 자, 조금 이따 이제 XSLT 문서의 구조를 살펴볼 텐데 XSLT는 기본적으로 템플릿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XSLT 문서를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는 템플릿이에요. 여러 개의 템플릿이 모여서 하나의 XSLT 문서를 이루게 돼요. 근데 그 템플릿 중에는 시작 템플릿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라는 시작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XSLT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이 이제 XSLT 문서와 XML 문서를 합쳐서 또 다른 구조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XSLT 프로세서의 역할인데, 우선 XSLT 프로세스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냐면 XSLT 문서와 XML 문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XSLT 문서에서 시작 템플릿을 읽어요. 시작 템플릿을 읽은 후에 XML 문서와 매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XML 문서를 가지고 시작 템플릿의 내용에 따라서 XML 문서의 구조적인 변환을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템플릿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나서 또 다른 템플릿이 있다면 그 템플릿에 XML 문서를 또 적용을 해서 변환을 하고, 이렇게 템플릿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XML 문서의 변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변환 수행이 끝난 후에 변환된 문서를 출력해 주게 되죠. 그게 바로 XSLT 프로세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XSLT 문서는 기본적으로 템플릿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우선 XML 문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XML 문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사용했던 책에 관한 정보를 가진 XML 문서예요. 자, 쭉 보니까 북이라는 루트 엘리먼트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네임이란 엘리먼트, 어서즈란 엘리먼트, 페이지, 퍼블리시, 프라이스라는 엘리먼트가 있네요. 자, 그리고 XML 문서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마치 XML 선언문처럼 생긴 게 하나가 떡하니 들어가 있죠. 우린 이거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언제 배웠냐? 5장 삭스와 6장 도움을 할 때 배웠습니다. 이게 뭐라는 걸 배웠어요. 자, 기억나세요? 자, 이게 바로 PI, Processing Instruction, 처리 명령문이죠. 자, 이 처리 명령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이 처리 명령문이 하는 역할은 XML 문서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book.list.xsl이라는 파일을 읽어서 그 XSLT 변환을 수행을 한 후에 출력을 해줘라 라는 처리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 명령문을 써주게 되면, 스타일 시트와 연관된 처리 명령문을 써주게 되면 XML 문서를 처리할 때 XSLT 문서를 같이 읽어서 그 두 개의 문서를 가지고 변환을 수행한 후에 여러분들께 보여주도록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타일 시트와 관련된 XSLT와 관련된 이 처리 명령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XSLT 파일을 한번 보자고요. 자, XSLT 파일을 보니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뭐 아직까지 XSLT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뭐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보니까 XML 문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XML 선언문이 있어요. 이 사실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XSLT 또한 XML 응용 언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XSL이라는 접두어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보니까 HTTP 어쩌고저쩌고 XSL 트랜스폼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네요. 자, XSLT 문서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네임스페이스예요, 이거는. 그리고 주로 XSLT 문서를 사용할 때는 네임스페이스 접두어로 주로 XSL을 씁니다. 그리고 XSLT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는 스타일 시트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안에 내용들은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XSLT 문서는 제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템플릿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자, 이 템플릿이라는 엘리먼트가 바로 XSLT 문서에서 하나의 템플릿을 의미하는 엘리먼트예요. 보니까 템플릿 한 덩어리, 그리고 템플릿 두 덩어리. 이 XSLT 문서는 템플릿 두 덩어리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템플릿 안에를 보니까 HTML 우리가 문서에서 썼던 태그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루트 태그인 HTML 태그, 헤드 태그, 바디 태그, 뭐 이런 HTML 태그들이 있네요. 자, 이 XSLT 문서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XML 문서를 읽어서 이 XSLT의 템플릿 구조대로 문서를 변환한 후에 출력을 해주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자세한 엘리먼트들은 제가
XSLT와 관련된 엘리먼트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단순히 XSLT 문서는 XML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XSLT 문서는 템플릿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자고요. 자,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우선 우리가 XML 문서에서 이 처리 명령문을 우선 지우고 한번 XML 문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제가 XML 문서에서 처리 명령 단순히 XML 코드만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띄워봤어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1장에서 XML 문서를 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열어봤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XML 문서를 열어보면 이렇게 XML 문서의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XML 문서에다가 처리 명령문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XML 문서를 처리할 때 book.list.xsl 파일을 읽어서 같이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처리 명령문을 넣고서 한번 XML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XML 문서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XSLT 문서를 읽은 후에 이 XSLT 문서의 구조에 따라서 XML 문서를 변환해서 출력을 해주게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과 다른 내용이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HTML 문서로 변환이 돼서 지금 XML 문서가 출력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소스를 자, 우리 2장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툴을 설치했었죠. 자, 그때 설치할 때 우리가 설치했던 그 프로그램에는 밸리데이션 체크라는 것뿐만 아니라 요 밑에 보면 View XSL Output이라는 메뉴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View XSL Output을 클릭하면 뭐가 보이느냐? 이 XML 문서와 XSLT 문서가 합쳐져서 변환된 그 결과물의 소스 코드가 보여지게 돼요. View XSL Output을 딱 클릭하니까 자, 소스 코드가 보이는데 전혀 이상한 소스 코드가 보이죠? HTML 코드가 보여요. 우리가 연 건 분명히 XML 파일인데 결과물로 나온 건 HTML 문서예요. 자, 제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XML 문서를 처리하는데 XSLT 문서를 읽어서 같이 처리하도록 처리 명령문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XSLT는 어떻게 작성했느냐? HTML로 보여지도록 XSLT를 작성을 해서 그 XML 파일을 열었더니 이렇게 HTML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XSLT는 XML 문서를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트리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한 언어가 바로 XSLT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자세히 XSLT가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XSLT를 어디다 쓸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XSLT를 공부하는 재미가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XSLT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굉장히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자, 이걸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자, 가령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핸드폰에 들어있는 웹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 두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론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개의 브라우저로 다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HTML을 사용하죠. 하지만 웹 브라우저에서는 WML이라는 마크업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두 개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XML을 모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HTML 홈페이지 그리고 WML 홈페이지 이렇게 두 개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XML과 XSLT를 배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느냐?
내용은 XML로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XSLT를 이용해서 HTML 변환용 XSLT 문서 하나, 그리고 WML 변환용 XSLT 문서 하나, 이렇게 XSLT 파일을 두 개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을 중복해서 작성해야 되는 수고를 덜 수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느냐? 사용자가 딱 접속하는 브라우저를 판별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냐, 웹 브라우저냐 판별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면 XML 파일하고 HTML용 XSLT 파일을 합쳐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용자가 접속한 브라우저가 웹 브라우저다, 그러면 XML 파일하고 WML용 XSLT 파일을 합쳐서 보여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브라우저가 접속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XSLT는 XML 문서를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바로 XSLT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과연 XSLT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XSLT 문서를 작성하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